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비 관련주와 전기전자주의 강세에 오늘 2,53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기대감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년 만에 790선을 돌파한 뒤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 강세 기조와 함께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내수 소비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며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현지 시각으로 11월 24일인데요. 오늘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 다양하고 파격적인 할인 쇼핑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소비주 가운데서도 섬유 의복 업종이 상승하는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 IT 업종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의 최대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 최근 참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밖에 자세한 흐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남호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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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오전 구간 지수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증시 훈풍과 또 한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사흘 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8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533.85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전일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한국 관세청이 발표하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독일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의 강세 및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른 결과로 한국 증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일 한국 증시의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 증시가 장후반 상승 전환한 점도 오늘 우리 증시에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이 우세했는데요.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0.56%가량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과 전기전자, 유통업종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 건설업종과 운수 창고 업종, 보험업종 등은 하락불을 켜면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 파란불을 켰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90.35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장지수 오후 들어서는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양장지수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까지 좀 유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전장부터 주목받았던 특징주도 오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 올랐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연일 특징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신라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인 팩사백이 신장암에도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오늘 개장 직후에 15만 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신라젠 관계자는 의학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팩사백 단독용법 임상 이상 시험에서 암이 현미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완치 환자가 나오면서 고무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9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신라젠 종목의 오후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65%에서 1.8%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00원에서 2,000원가량 상승한 12만 9,1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잉크테크 종목입니다. 첨단 소재 기업인 잉크테크가 오늘 장에서 두 자릿대로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잉크테크의 주가는 실적 부진 악재로 인해 최근 올해 들어서 약 50%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사 측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평균 인원 대비 약 100여 명의 인원 감축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58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잉크테크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후 구간에서는 12.18% 정도의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455원 상승한 4,19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장 초반부터 급상승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4, 4분기 롯데 정밀화학의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7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2,243억 원가량으로 올해보다 99% 늘어날 것이라며 주요 제품인 ECH와 가성소다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강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롯데 정밀화학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후 구간에서는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19.8%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700원 상승한 58,7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용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주전자재료가 연일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번 달 들어서 60%가 넘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와 MTV 산업단지 내 토지에 2차 전지용 음극 소재 양산과 관련한 공장 건물 신축 그리고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 대주전자재료 종목의 현재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15.45%에서 15.88%대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50원 상승한 13,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한국유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유리가 부동산 양도 결정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제 공시를 통해 부산 기장군의 토지와 건물을 약 1,4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유리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미사용 자산 처분으로 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3.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0원 상승한 33,2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오전장 특징주입니다. 시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젠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호흡기 감염증 검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최근 스웨덴의 한 종합병원 입찰에 성공하면서 11월부터는 약 12,000건의 검사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폴란드에서도 향후 5년간 매년 8,000건의 검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스타리카 국립어린이병원과도 연간 2,000건의 초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각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젠의 호흡기 감염증 검사 제품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동시다중 검사 제품으로 호흡기 감염 관련된 바이러스 19종과 박테리아 7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0.47%에서 0.6%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0원가량 상승한 32,200원 선에서 오늘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도 한번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양장지수 나란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1%가량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오늘 2,530선 다시 내주면서요. 2,529.8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폭을 대폭 줄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90선을 내줬는데요. 0.25%가량 상승한 787.2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지수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 업종의 상승 탄력 현재 구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25%가량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오늘 NC소프트의 상승 탄력 현재 구간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가량 주가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리니지 M의 대만 출시 기대감에 따라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나흘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ING 종목도 오늘 3%가량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종목도 강세 흐름입니다. 1.88%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S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대 주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 성장성에 주목해보라라는 증권사 호평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되면서요. 20만 원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서는 낙폭을 보였던 업종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름폭을 기록함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0.33%가량 소폭 올라와주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17%가량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는 모습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서키트 종목도 오늘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4.76%가량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LG이노텍 종목도 3.24%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 오늘 우선주와 함께 동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 현재 구간 6.23%대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쓴 모습이고요. 우선주도 1.49%가량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보였던 섬유의복 업종이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6%가량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섬유의복 업종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 8%대로 주가 상승 탄력 견조합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LF 종목과 한섬 종목 역시 연이어서 빨간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통신업종도 현재 구간 0.83%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업종도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낙폭을 보였던 전기 가스업종도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현재 구간에서 운수 창고 업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나란히 빠지면서 운수 창고 업종 지수도 함께 밀리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3.16%대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항공도 2%대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역시 3.16%대로 주가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현대상선 종목의 낙폭도 깊습니다. 7%가량 주가가 급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해운 종목도 3.7%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종의 하락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로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6%대로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오늘 태원건설 종목도 3%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의료 정밀업종과 종이 목재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업종이 1%대 웃도는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현황 한번 바로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지수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제약업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대로 오늘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셀 종목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오늘 다시 쓴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두 자릿대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8%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60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트로젠 종목이 52주 신고가 역시 다시 쓰면서 10%대로 급등하고 있고요. 대화제약 종목도 4.17%대 강세입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의 상승 탄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37%대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도 2%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업종도 오늘 강세인데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게임주들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빌 종목이 7.75%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컴투스 종목과 W게임즈 그리고 넷게임즈 등 오늘 게임주들 위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높은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3.69%대로 오늘 하락률 깊게 나와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과 오락 문화 업종, 출판 매체 업종과 금속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양장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관과 또 외국인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437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4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203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389억 원, 그리고 기관은 420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기관이 1,439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693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강민정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부터 현재 이 시각까지 나온 공시들이 주요 종목들에 영향 주고 있는데요. 오늘 챙겨가야 할 뉴스와 공시 모아봤습니다. 먼저 테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테스는 발광 소자의 보호막 증착 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디스플레이 OLED 장비에 적용하고 R&D 활동에도 응용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 종목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974억 원 규모의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에서 양주 포천 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15.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1조 1,500억 원 규모의 남아공 EPC 공급 가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8.3%에 해당하며 본 계약은 2018년 5월 체결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UNI 종목입니다. UNI는 일본 도쿄 이켄사와 5억 6천만 원 규모의 정형외과용 미세침습 의료기기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먼저 4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봤던 종목인 테스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테스는 현재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400원 하락한 42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고려개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사고요. 오늘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원 상승한 5,4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5%대까지 큰 상승 탄력 보였던 고려개발 현재 1% 미만까지 상승폭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1조 원 규모의 남아공 EPC 가계약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장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2% 넘게 하락하며 350원 내린 15,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인 UNI입니다. 일본과 5억 6천만 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 0.4%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0원 상승하며 11,400원에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공시 4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BC월드제약입니다. BC월드제약은 약물 성분을 서서히 방출하도록 하는 서방성 미립자 제조법과 관련해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발명은 제조 공정 중 미립자 내에서 잔류 할로겐화 알칸용매를 용이하게 제거하면서도 생분해성 고분자의 분자량 감소를 최소화해 약물의 우수한 서방성을 지니도록 한 것이라며 지난 5월 국내 특허 취득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 출원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3호 개발입니다. 3호 개발은 21일 주가 안정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안타증권과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코스닥 종목인 GRT입니다. 6월 결산법인인 GRT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6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40억 원으로 56.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2억 원으로 17.5%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C 엔지니어링입니다. 금호 P&B 화학과 김포 R&D 프로젝트 공정 부분 EPC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19억 7,800만 원이고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본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공시 살펴본 종목들 역시 차트 통해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BC월드제약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전거래일 대비 큰 변동 없는 모습인데요. 25,400원 선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고 전일 대비 거래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3호 개발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현재 3% 넘게 상승하며 4,6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0억 원 규모의 좌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GRT 종목 보겠습니다. 0.6%대 소폭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원 상승한 3,80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GRT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사고요. 금호 P&B 화학과 22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0.2%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원 하락하며 3,89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지진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동시호가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시죠. 첫 번째 종목 보락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22%대로 급등 흐름 연출하면서 1,4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은 3.24% 오른 17만 5,500원 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태평양물산이 7%가량 급등하면서 4,485원 마감 준비합니다. KTNG 같은 경우 오늘 보합권에서 장을 마칩니다. 11만 7,500원 마감 예상되고요. NC소프트가 5%대로 주가 상승 탄력 견조하게 가져가면서 46만 5천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대그린푸드입니다. 1.31% 오른 15,450원에 쌍용 양회 종목이 2.53%대로 오르면서 2250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EN3 종목입니다. 8.88% 오른 5,270원에 한솔케미칼 종목이 2.12% 오르면서 77,200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성장성이 좋았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4%대로 주가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데요. 19만 1,000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광산업도 9.85% 오른 2,9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두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EM코리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500원에 녹십자 랩셀 종목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9,700원 오른 42,05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한솔 인티큐브 종목입니다. 오늘 낙폭 보이면서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81% 하락한 2,245원 마감 예상되고요. 3본 정밀전자 종목이 5.91% 오른 11,650원에 유니텔스트 종목이 4.2%가량 오르면서 12,400원에 마감을 기다립니다. 이어서 컴투스 종목입니다. 3.47%가량 오름폭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4,400원 상승한 13만 1,100원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가온미디어가 3.3% 오른 1,9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SKC코오롱 PI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대로 주가가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3,650원 오른 43,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NPK 종목입니다. 오늘 1.51%가량 오르면서요. 2,02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들 흐름까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는 23일에는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개장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및 일반 상품 시장 등의 거래 시간을 1시간 수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1시간 늦춰집니다. 시간회장에서는 장 개시 전은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고요. 장 종료 후는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식 및 금리 상품은 개장과 장 종료 시장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1시간씩 늦춥니다.
통화상품, 미국 달러플렉스 선물 및 금 선물은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되고요. 돈육 선물은 거래 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금시장은 1시간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30분에 종료합니다. 석유시장과 배출권 시장의 거래 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래 시간이 바뀌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이 수능 시간에는 좀 다르게 투자 전략 좀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장 모두 장중보다는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0.12% 상승하면서 2,530.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0.52% 상승한 789.38포인트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지수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61억 원, 그리고 기관은 2,349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시현했습니다. 외국인이 229억 원, 그리고 기관이 44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76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했고 기관은 1,847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면서 오늘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수급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2,530선을 간신히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아쉽게 790선 넘지는 못했지만 한 번 조정을 받은 이후 이틀 연속으로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상승 탄력 좋았던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이 오늘 유일하게 1%대 웃도는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0.8%가량 업종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섬유의복 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 통신업종과 제조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고요.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업종은 항공주의 약세로 운수 창고 업종이 2%가량 빠졌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종과 의료 정밀업종, 철강 금속업종과 종이 목재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이 4.47%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과 제약업종, 디지털업종과 통신 장비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업종은요. 비금속 업종이 역시 4%대로 좀 업종지수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락 문화업종과 금속업종, 음식료 담배업종과 출판 매체업종도 1%대 웃도는 업종지수 하락률 시현하면서 오늘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장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제약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 발견 가능성에 급등세 이어가면서 6,0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보락 종목이 오늘 식품업종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한가까지 급등했다가 21.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245원 상승한 1,390원 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다음으로 롯데 정밀화학 종목이 20.41% 급등 흐름 지켜내면서 만원 상승한 59,000원에 거래 닫은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에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현대상선 종목이 오늘 7%대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440원 하락한 5,4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신원 종목입니다.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은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6.53%가량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1,79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전기 종목이 6.15%가량 낙폭 시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0%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는 2,595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 들었습니다. 녹십자랩셀 종목이 9,700원 상승한 42,050원에, 그리고 EM코리아 종목이 805원 상승한 3,500원에 문 닫았습니다. 코디 종목은
26.24%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145원 선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종목이 오늘 9.85%가량의 낙폭 시현했습니다. 2,335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뉴트리오 바이오텍 종목 8.46%가량 낙폭 시현했습니다. 1,900원 빠진 25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블스 종목입니다. 7.6% 떨어지면서 610원 빠진 7,370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장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성공 투자 전략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